저희 카이젠 부동산 연구소에선 다양한 법원 경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해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하고 이용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이젠 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은 지금 보시는 경희궁 자이 물건입니다. 정문 앞쪽에서 로드뷰로 주변 한번 지금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길 따라서 단지를 한번 로드뷰로 쭉 둘러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정문에서 북쪽 길을 따라서 쭉 가볼 예정입니다. 건너편 쪽에 보이는 단지가 2단지고요. 단지와 바로 인접해서 큰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마치 단지 안에 같이 있을 정도로 인접해 있고요.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거는 해당 교회 아마 주차장으로 보이고요.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서울시민대학 본부입니다. 인근에 좀 교육 관련 시설이 있어요. 그 시민대학 옆쪽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있고요. 지금 내려가는 길로 왼쪽으로 제가 잠깐 돌아서 보여드리면 이쪽이 서울시 교육청 입구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이쪽 서울시 교육청도 바로 단지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따라서 길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 강북 삼성병원이 있어요. 단지 3단지 같은 경우는 강북 삼성병원이 작은 찻길 하나를 두고 인접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은 찻길만 건너면 바로 강북 삼성병원이고요. 삼성병원 이 사이 길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남쪽으로 좀 더 내려가다 보면 3단지 입구가 또 하나 있죠. 작은 입구가 또 하나 있고 이쪽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보시면 서울 적십자병원이라고 역시 큰 병원이죠. 서울 강북 삼성병원 옆으로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길을 따라서 나오다 보면 지금 조그만 사거리죠. 사거리가 있는데 이쪽이 중앙대 캠퍼스가 하나 조그맣게 들어와 있습니다. 요 사거리 중앙대학교 평동 캠퍼스라고 있는데요. 요 사거리에서부터 또 근처에 5호선 서대문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까지 나가는 길도 한번 보여드릴 겸 지금 길 따라서 나가면 작은 길 따라 나가면 큰 대로변이 나오고요. 이쪽으로 큰 길 따라서 남쪽으로 좀 내려가다 보면 서대문역이 나옵니다. 잠시 후에 주변 지도 같은 거 다시 보여드리면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도보로 몇 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지도로 넘어와서 이번 경매 물건 주변 지역 정보, 지리 정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 경매 물건은 서울 경희궁 자이 3단지고요. 303동 물건입니다. 주소는 지금 보시는 대로 종로구 평동 233번지고요. 조금 전에 로드뷰 통해서 둘러보셨겠지만 2단지가 건너편에 있었고 지금 길을 따라서 이렇게 돌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쪽 지금 농협은행이라고 써있는 여기가 그 서울교육청이에요. 지도에 지금 안 써있어서 제가 펜으로 써드리면 여기가 서울교육청이고 조금 전에 이 길을 따라서 제가 돌아서 이 사이길로 보여드린 거고요. 가는 길에서 강북 삼성병원 보셨을 거고 그리고 내려오다 보면 사이에서 아마 지금 여기엔 안 써있는데 이쪽에 서울 적십자병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펜으로 써드릴게요. 병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그만 사거리 쪽에 중앙대 평동 캠퍼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나오면은 큰 길가 아까 보셨을 거고요. 그 큰 길가 따라서 제가 쭉 잠깐 내려와 보면 서대문역 5호선 서대문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변 교통정보 좀 보여드릴 건데 도보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지에서 서대문역까지는 도보로 3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와요. 아주 가깝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신논현역 강남까지 가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캡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5호선 서대문역을 이용해서 여의도를 간 후에 여의도에서 9호선 5호선 타고 갔다가 9호선 여의도 역에서 환승을 해서 가면 신논현역에 갈 수 있는데요. 대략적인 소요 시간은 약 33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옵니다. 이 거리는 지금 경희궁 자2단지에서 서대문역까지 도보로 나오는 거리까지 포함한 거니까 실제 지하철로만 소요되는 시간을 보면 11분과 14분으로 실제 30분도 되지 않아요. 뭐 서울 시내 대부분 지역이 그렇지만 교통은 대중교통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자가용으로 그럼 똑같은 신논현역까지 소요되는 시간 보여드릴 건데 해당 정보는 네이버 지도를 이용해서 추천 경로로 보여드리는 건데 다 아시겠지만은 이 지도로 이거를 검색했을 때 시간대에 따라서 교통 체증 상황 영향을 받아가지고 소요 시간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 워낙 교통 체증이 심하니까요. 이렇게 교통 체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오는데 평소에도 보통 이 정도의 서울 시내 교통 체증이 있으니까요. 대략 이 정도 소요되는 걸로 평소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남까지. 그럼 단지 정보를 좀 말씀드릴게요. 총 세대수는 589세대, 총 8개 동이고요. 8층짜리도 있고 20층짜리도 있습니다. 사용 승인은 2017년 2월이었으니까 이 영상 제작일이 23년, 오래된 아파트는 아닙니다. 이적이 재정비되면서 최근에 지어졌다고 할 수 있고요. 총 주차 대수는 760대로 세대당 1.29대고요. 용적률은 241%, 건폐율은 33%입니다. 건설사는 이름에서 이미 아셨겠지만 GS건설 주식회사고 개별 난방과 도시가스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물건에 대한 소개 구체적으로 좀 드릴게요. 방은 3개고요. 왼쪽에 지금 보시는 것이 기본형, 그리고 오른쪽으로 지금 보시는 것이 확장형입니다. 발코니의 차이가 조금 있죠. 이쪽은 이렇게, 여기는 발코니가 요만큼 확장되어 있죠. 기본적인 방 3개짜리 구조고요. 욕실도 2개, 이렇게 이쪽으로 욕실도 2개씩 있습니다. 공급 면적은 110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전용 면적은 84.61제곱미터, 전용률은 76%입니다. 공급 면적 34평형의 전형적인 아파트의 모습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 3개, 욕실 2개. 해당 면적의 세대수는 113세대입니다. 계단식 구조고요. 지금 23년 6월 기준 관리비 데이터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 6월 기준으로는 31만 원 정도, 월 평균으로 이제 연 전체로 보면은 29만 원이 조금 넘는 3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네요. 감정평가 내용 말씀드릴게요. 물건은 아시겠지만 아파트고요. 대지권은 약 45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용 면적 기준 84제곱미터 정도 되고, 해당 경매건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건입니다. 대지권과 함께 매각이 될 거고요. 개시 결정은 22년 7월 7일에 있었고요. 임의 경매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감정평가서에서 안분 내역을 좀 살펴보면 토지 부분이 6억 9천, 그리고 건물 부분이 16억 1천만 원으로 배분되었고요. 실제 총 감정가는 23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의 매각기일 내역 말씀드릴 건데, 감정평가 금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3억이었고요. 1차 경매는 23년 6월에 있었습니다. 자, 펜을 바꿔서 23년 6월 27일에 있었는데 감정가 그대로 나왔겠죠. 23억 원에 나와서 유찰되었고요.
2차 경매는 23년 7월 25일에 최저 매각가 18억 4천만 원에 나와서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매는 차로 3회 23년 9월 5일이고요. 최저 매각가 14억 7,200만 원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도 만약 유찰이 된다면 그 다음 경매는 23년 10월 24일에 최저 매각가 11억 7,760만 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점유 관계와 임대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해당 경매권 같은 경우에는 현황조사관이 소유자 부인분을 만났고요. 현황조사에 대면하시는데 성공을 한 셈이죠. 점유자의. 가족만 거주하고 있고 세입자는 없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관계는 없는 걸로 서류상 확인되고 있고요. 그럼 해당 경매 물건의 동일 평형만 실거래가 기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년 기록이고요. 전체 시세는 대부분의 전국의 아파트들이 그랬듯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22년도 상반기 정도, 21년도, 22년도 상반기를 정점으로 시세는 많이 내려와 있는 형태이긴 합니다. 실거래가 기록은 그래도 최근까지도 계속 있었는데요. 지금 일단 매물 금액에 지금 그러면 18억 4천만 원 평균, 상한가는 20억 2천만 원의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물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약 5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구체적인 최근 매매 실거래가 기록이 있는데요. 가장 최근은 3월 기록이었습니다. 17억 2천 18억 거래 기록이 있었고요. 그 전에는 좀 거래가 빈번하진 않았으니까요. 최근에 보시면 9월 작년 18억 9천, 작년 거 4월 21억 5천, 22년 3월에는 20억 8천이었고요. 그래서 역시 22년도 이렇게 상반기 정도를 정점으로 조금 실거래가 기록도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가 기록도 살펴드릴게요. 전세가도 아무래도 매매 거래 기록, 실거래가 기록에 영향을 받아서 비슷한 형태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매매보다는 전세 거래에 실거래가 기록이 많았죠. 전세 매물의 하한가 평균은 9억 5천, 상한가 평균은 10억 5천으로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실거래가를 보시면 가장 최근이 23년 8월에 8억 4,450만 원 거래가 있었고요. 그 최근에도 올해도 거래 기록이 많이 있어서 올해 것들 좀 빨간 펜으로 해드리면 23년 5월이 10억 4천, 8억 7천, 23년 4월이 9억 1천, 9억 1천, 대부분 9억대였고요. 그리고 23년 3월에도 8억 2천, 8억 2천, 23년 2월에 9억 5천, 8억 9천 5백, 9억 5천. 대부분 9억 원대에서 거래가 좀 많았고요. 오히려 22년 거래 기록은 10억 원이 대부분 넘었었습니다. 아무래도 매매가 영향을 받아서 그렇겠죠. 근데 23년 들어서는 9억 원대로 8억 원대 기록도 있으니까요. 9억 원 정도, 9억 원대에서 주로 거래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실거래가와 함께 많이 보여드리는 게 매각 통계인데요. 경매 통계 데이터를 보여드리는데 해당 건 같은 경우는 동일 번지에 매각 통계 데이터가 없습니다. 경매가 진행된 기록이 없었고요. 그러면 제가 보통 인근 지역의 유사 물건이라도 보여드리는데 역시 경매로 진행된 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 경매 물건에 입찰하시는 분 상당수가 당연히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입찰하실 가능성이 높고요. 실거래가의 흐름이나 뭐 다른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서 입찰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찰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셔서 실거래가나 현재 시세를 중심으로 많이 좀
검토하시고 최종 입찰가를 선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카이젠 부동산 연구소의 다양한 법원 경매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첫째, 매수 신청 대리 서비스입니다. 입찰 대행 또는 동행 서비스인데요. 입찰을 대행해 드리거나 동행해서 입찰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물건 정보, 권리 분석, 입찰가 분석 및 제안이 포함된 물건 확인 설명서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명도 진행 서비스, 즉 명도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점유자와 연락 및 대면 접촉을 대행해 드리고 인도 일정 조율, 협의를 대행해 드립니다. 낙찰 후 잔금 납부 전까지 의뢰해 주시면 됩니다. 셋째는 법원 경매 과외 서비스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경매 물건 검색부터 권리 분석, 케이스 연습까지 초보도 단기간에 혼자 입찰이 가능하도록 핵심만 과외해 드립니다. 네 번째는 법원 경매 온라인 상담 서비스입니다. 간단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준비했는데요. 권리 분석, 입찰가 상담, 경매 절차 등 다양한 경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이젠 부동산 연구소를 검색해 보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QR코드를 카메라로 비춰서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연결해 카이젠 부동산 연구소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의뢰해 보시죠.